KBO 리그 드래프트에서도 상당수 최근에 많이 반영되고 있지만 역시 선수들을 볼 때 운동 능력을 첫 번째로 본다는 거. 그리고 강한 어깨라든지 그리고 장타력과 함께 과거 같으면 장타력만 있어 뭐 강백호 선수 같은 경우는 워낙 잘 치기 때문에 괜찮을지 몰라도 지금 같은 거라면 강백호 같은 선수에다가 발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. 아니면 어깨라도 강하든지. 왜냐하면 한 베이스 더 안 줘야 되기 때문에. 공격에서는 한 베이스 더 가기 위해서 발이 빨라야 되고 한 베이스를 더 안 주기 위해서는 어깨가 강해야 되거든요. 그래서 청소년 대표라든지 이런 쪽에 갔던 선수들도 다들 이야기하는 게 가장 놀랬던 게 외국 선수들의 포수의 강한 어깨. 두 번째는 이루수도 정말 빠르고 강한 어깨. 여기서 이루수도 정말 빠르고 강한 어깨라는 건 유격수는 안 빠르고 강한 어깨가 아니냐. 그렇지가 않거든요. 거기보다 한 등급 위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지만 이루라든지 이런 쪽은 이 유격수가 안 되는 선수가 가잖아요. 전반적으로. 그런 쪽에서 본다면 이루조차도 저만큼 강한 어깨와 빠른 발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 한다는 게 그만큼 이쪽에 우리나라도 점점 맞춰지고 있다는 거죠. 잠시 후에 드래프트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이 자리에 오신 분들에게 되게 중요한 거는 똑같습니다. 지금 저희가 강조하고 있고 가서 느낀 걸 말씀드리고 있는데 발이에요. 제일 중요한 건 발. 자제분들이 얼마나 빠른지, 과연 어느 정도 빠른지, 혹은 빠르다고 생각했을 때 이게 진짜 빠른 건지, 요 나이 때만 그런 건지, 그런 판단할 기준을 갖고 계셔야 된다는 거고요. 그리고 잘 뛰는 건 그냥 뛰는 거하고 달라요. 우리가 뭐 걷고 말하고 다 잘하잖아요. 근데 잘 걷고 잘 말하는 건 진짜 어려운 일이거든요.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열심히 뛰기만 하면 되지. 아니에요. 뛰는 건 정말 잘 배워야 됩니다. 이게 기본이에요. 지금 고등학교 2학년, 3학년인데도 이 육상 코치에게 뛰는 법을 배우는, 과외를 배우는 친구들도 꽤 있어요. 뭐 다들 아시겠지만. 근데 고3 때 배운다, 고2 때 배운다? 그거보다는 초등학교 때 애초에 잘 뛰게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나이 어린 학생들에게는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.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국내 거의 모든 이 학교에서도 외야 수비는 거의 얘기가 안 나오고 있어요. 외야 수비는 대충 하잖아요. 수비 안 돼, 공격은 좋은데 능력이 안 되면 외야 보낸다라고 하잖아요. 어렸을 때부터 외야만 계속 보는 친구들 많지 않습니다. 근데 거기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달리기는 돼서 다리가 빨라서 공은 쫓아가는데 송구가 안 되는 친구가 훨씬 많아요. 그리고 내야에서 어깨 좋았는데 입스가 와서 외야를 보내는 경우도 있죠.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면 외야가 되게 애매한 포지션이 돼버린 거예요. 근데 거기서 경쟁력을 찾으려면 앞으로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한 베이스 더 보내면 안 되거든요. 어깨가 강해야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외야 수비, 외야 송구, 발, 그러니까 이런 게 결국은 우리가 갖춰야 되는 가장 중요한 기본 요소라는 거죠. 근데 원래 갖췄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야구가 굉장히 기형적으로 성장하다 보니 그런 선수가 없어지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런 약점들을 좀 많이 좀 고민을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, 지금. 뭐 집에 가서 이제 자제분에게 타자면 1루까지 너 몇 초 나오니? 혹은 이제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는 선수 운동 능력을 재기 위해서 55m를 뛰거든요. 그러면 우리는 뭐 일본이나 이런 쪽 영향을 받아서 뭐 그런지 몰라도 일본이나 이런 쪽은 50m를 재거든요. 그렇다면 50m라든지 55m는 너 몇 초 나오니? 라고 했을 때 아무도 모를 겁니다. 재본 적조차도 거의 없을 겁니다. 뭐 혹은 뭐 학교에 따라서는 제가 아는 몇몇 학교들은 재는 걸로도 알고 있는데 그게 엄밀하게 재느냐, 정말 타격 후에 바로 재느냐. 일본 같은 경우에는 육상 선수보다 50m가 더 빠른 거예요. 그래서 실제 이제 뭐 체육학 박사라든지 이런 쪽에서 논문에서 연구를 해본 거예요. 그 이유가 뭐냐면 왜 빠르냐 하니까 재는 측정하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. 치고 나서 한 발을 딱 떼고 나서부터 재는 거예요. 그러니까 빠르게 느껴지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거든요. 그래서 첫 번째는 선수가 있다면 이 선수가 전국에서 혹은 우리 학교 내에서, 우리 지역 내에서, 전국에서 내가 가진 운동 능력이 어느 정도 레벨에 있느냐가 첫 번째라고 봐야 되는 거죠. 왜냐면 우리 팀에서 가장 빠르다고 했을 때 우리 팀에서 가장 빠른 게 사실 또 지역이라든지 전국 레벨에서 봤을 때는 빠르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. 빠르다는 건
상대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거든요. 절대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. 강한 어깨도 절대적으로 생각. 그래서 메이저리그에서는 2080 스케일이라고 해서 점수화하거든요. 왜냐하면 절대적 수치로 보기 때문에. 원래 이 선수가 뭐 다른 선수보다 빠르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진짜 이 선수가 빠르냐 안 빠르냐 절대적으로. 그러면 이 선수가 미국 뭐 프로에 올라갔을 때 거기서의 경쟁력이라든지 실제 뭐 스카우터들 분들도 다들 이야기하시는 게 이제 선수를 바라볼 때 지금 현재 이 선수가 들어왔을 때 나가야 되는 선수가 있잖아요. 그러면 들어오는 선수와 나가는 선수의 기량을 비교해 봅니다. 그랬을 때 나가야 되는 선수가 더 낫다. 그러면 이 유형은 원래는 패스하자가 돼버리거든요. 그러니까 일단 뭐 발 얘기했는데 저희가 학교 가서 저희가 재봐도 항상 뛰는 데와 이 꼬린 지점에 사람이 나가 있어요. 그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특히나 뛰는 지점에서 보통 여기 선을 그어놓고 여기서부터 뛰어야 되는데 자기네 학생이잖아요. 그 코치 입장에서는. 이거 자꾸 여기서 뛰게 하는 거예요. 기분 좋으라고. 근데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해서 기분 좋아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요? 아무 의미 없는 거죠. 그러니까 정말 제대로 뛰는 거, 잘 뛰는 거, 그건 굉장히 어린 나이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.